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오레기온입니다. 네, 먼저 번에 미젤 오레기온을 리뷰해드렸었죠. 네, 오레기온도 좀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조금 매뉴얼입니다. 2012년 12월 15일,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횟수로 2년이죠. 1500엔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플레이어는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미젤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 매뉴얼에도 미젤로 나와있죠. 매뉴얼 보시면 지금 미젤이라고 나와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애매한 부분이냐 하면, 이게 원래는 주인공인 야마노 반 일행이 쓸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LBX였는데, 이 미젤이라는, 말하자면 좀 불안당에게 탈취당한 그런 불운한 이력을 가진 기체거든요. 뭐 결국 주된 활약은 미젤에게 탈취당한 뒤에 미젤 오레기온으로 개조된 후에 주된 활약상이 나왔고요. 전에 리뷰해 드렸었던 미젤 오레기온과 과거에 어떤 점에서 미젤 오레기온이 이 오레기온을 통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서 나온 키트였는지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저는 6점 줬고요. 6점 아니면 7점인데 6점 주겠습니다. 점수가 많이 짜죠. 뭐 자세한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과연 1500엔씩이나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든 그런 키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뭐 외관만 쭉 훑어보면 불만이 생길 만한 구석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라기보다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성된 상태로 만약에 중고품으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첫눈에 보자마자 괜찮네, 이런 생각만 드실 거예요. 이 날개 쪽에 의한 압도적인 볼륨감, 그리고 첫 보기에 상당히 좀 훌륭해 보이는 색 분할, 촘촘히 들어간 몰드가 촘촘해요. 촘촘히 들어간 이 몰드 등등, 외관만 한눈에 척 보기에는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젤 오레기온도 그랬고요. 프로포션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제가 미젤 오레기온 때도 프로포션 가지고 트집을 잡은 적은 없었는데, 역시 보스 보정 비슷한 게 들어가서 그런지 키트도 프로포션은 아주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이 가변형 기체에서는 좀 프로포션이 쉽게 무너지기가 쉽죠. 근데 비율적으로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곤충이지, 머리, 동체, 다리, 팔, 이렇게 사지를 쭉 이렇게 통괄적으로 보면은 비율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미젤 오레기온하고 비교를 하죠. 거두절미하고 직접 봐야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미젤 오레기온하고 비교하면 프로포션적으로 거의 달라진 점은 없어요. 색깔 때문인지 외관은 완전히 다른 기체에 가까운데, 이 전신이 펄 색상과 이 클리어 파츠로 뒤덮여 있는 미젤 오레기온, 오른쪽이요. 미젤 오레기온에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색깔이 더 선명해서 눈에 띈다, 그런 느낌까지 들고요.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미젤 오레기온은 이 호불호가 갈릴 만한 컬러죠. 다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지만, 이른바 정통파 MS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 로봇은 어디까지나 메카닉적인 느낌이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응을 얻기 힘든 그런 컬러링이었죠. 근데 이 오레기온 쪽은 일반적인 로봇 팬들에게 좀 더 호응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컬러링과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머리 쪽에 이게 색분할이 아니라 띠 형태의 실이고요. 이 어깨에 들어간 동그란 실과 다리 쪽에 들어간 동글동글한 실, 어떨까요? 이 부분 제가 조금 감점을 주고 싶은 부분인데, 이 쉽게 파손되거나 붙이고 나서의 관리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라서, 더군다나 이 동그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면에 붙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입체적인 구간인데 여기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실을 붙여서 어거지로 뒤덮는 방식인데, 뭐 말하자면 포장하는 방식이죠. 거의 조금 관리가 어려워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데칼이 아니고 실이기 때문에 온도, 보관하시는 곳의 온도에 따라서 뭐 떨어지거나 실이 사라져 있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점이고요. 머리 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캐노피 쪽의 실, 이거를 색분할하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렇다 치고, 이 동그란 부분은 색분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00엔인데 말이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은 가동률 한번 살펴볼게요. 팔 쪽은 보시다시피 관절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는데 디자인에 상응하는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리 쪽은 이중 관절이죠. 보시기에 이중 관절이라서 가동률 아주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허벅지 쪽에 파츠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이카로스 형제들 시리즈처럼 발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거나 그 정도의 환상적인 가동률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포즈를 잡는 데 문제는 전혀 없고요. 말하자면 이 다리 쪽에 이중관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딘 시절에 무릎이 전혀 굽히지 않던 그런 악몽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적어도 LBX 라인업에서는 가변형 기체 중에서 따져보면 상당히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가변기구를 의식한 탓인지 이 오딘도 그랬는데 고개가 뒤로 상당히 많이 젖혀져요. 이 아무래도 머리를 뒤쪽 날개를 합치면서 안에 넣어서 비행 형태의 기수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날개의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움직임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금 빠졌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좀 감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냅뒀어요. 이거는 솔직히 키트의 뽑기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립하면서 폴리캡이 조금씩 과도하게 끼어서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움직임, 날개 쪽 움직임은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크기가 상당히 거대하기 때문에 이 보조 슬러스터 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날개 각도를 조정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무장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무장 먼저 창이죠. 레기온 렌스 역시 야마노 반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이 나오면 그렇죠. 만약에 창이 아니고 쌍검이었으면 미제로 레기온 리뷰 해드릴 때는 무장이 방패와 창이 아닌 칼과 한쪽에 방패처럼 생긴 또 단검이었죠. 그런 구성이라서 아마도 오레기온은 오조라 히로가 쓸 예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레기온 단계에서는 야마노반이 쓰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창과 방패 구성인데 먼저 이 레기온 렌스 보시다시피 클리어 파츠와 단색 성형품 아주 간단한 구성인데 간단하다기보다는 평범한 디테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1000엔짜리 구성이었다면 평범한 거죠. 그렇지만 본 키트는 1500엔이었다는 거. 이 뒷면에 골다공증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별다른 색 분할도 없고 스티커도 없고, 뭐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보통 LBX 라인업에서 색 분할이 안 돼 있고 디테일이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볼륨으로 다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방패 정말 가끔 이런 경우 생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바보스러울 정도의 정직함이라는 말이 있죠. 네. 성형품 딱 두 개입니다. 요 그립 부분하고 방패 본체 부분을 합체해가지고 만드는 부장인데, 색 분할, 스티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크기만 클 뿐이지 이건 도무지 뭐 매뉴얼에 X 표시되어 있는 파츠들이 있잖아요. 쓰지 않는 파츠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뒷면에 엄청난 골다공증. 이게 만약에 인간의 골격 구조였으면은 정말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골다공증이죠.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제불능 수준이죠. 거의. 이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무장이라는 거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감점이고요. 감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 동그란 부분만이라도 스티커, 아니 본체 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티커 이렇게 수고스럽게 굳이 이렇게 넣어줬으면서 왜 방패 쪽엔 신경을 안 써줬나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방패도 한번 파지를 시켜보죠. 그래도 뭐 공식 무장이니까 뭐 볼륨은 상당히 커요. 이거는 솜씨 있으신 분들은 도장하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안쪽에 골다공증이죠. 이거를 퍼티로 다 메꿀 생각하면 아마 구토 증세가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 키트가 1500엔이나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진 부분이고요. 뭐 과거에 훌륭한 옵션 파츠들과 무장 구성을 보여줬던 이 아킬레스가 아니라 아킬레스 D9, 아킬레스 D9 같은 경우도 1200엔이었어요 1200엔이었는데 뭐 가변 구조가 없었다고는 쳐도 소체를 떠나서 무장 구성만 보면 이 300엔이나 더 비싼 이 오레기온보다 3배, 아니 한 10배, 만족감을 주면 한 100배는 더 뛰어난 무장 구성과 옵션 파츠를 보여줬죠. 백팩에 옵션 백팩에 소드비트까지 다다다닥 붙는 클리어 파츠로 다 재현을 해줬었고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를 지어내기가 힘든 퀄리티네요. 너무 깎아내린 것 같긴 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리뷰를 해야 되는 목적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무장에선 좀 대차게 까고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기체는 가변 기믹이 있는 기체죠.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뭐 변형해보죠. 변형은 글쎄요, 아까 오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비교를 했었는데, 오딘과 가변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퀀스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머리를 날개 안쪽으로 집어넣고 결합을 했죠. 자, 이 방식 자체가 오딘에서 그대로 따온 기믹입니다. 아다리가 딱딱 안 맞아요. 자, 들어가긴 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의 파츠를 교환하는 것도 여전히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팔의 파츠를 변형 전용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뭐 이 부분에서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파츠를 끼웠다 뺐다 해야 되니 참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가격대를 낮추면서 변형 기믹을 퀄리티 높게 재현하는 데에는 정말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또 변함없이 발끝을 회전해서 정강이 파츠 내려주고, 네, 다리 앞으로 꺾어주는 골판 지정기, 가변형 기체, 비행 형태로 가변하는 기체들의 공통적인 변형 시퀀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딘 때는 다리 쪽에 이중관절을 도입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무릎이 뒤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게 되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카로스 시리즈처럼 이중관절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면은 얘기가 달랐겠죠.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자, 변형이 완료된 상태예요. 변형이 완료된 상태이긴 한데 뭐 비행 상태로 충분히 보여지는 모양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좀 대차게 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냐. 이 변형 후의 모습을 지금 제가 땅바닥에 그냥 올려놨잖아요. 이 변형 후의 모습을 디스플레이 할 수 없다는 게 큰 또 하나의 감점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것에 뜨끔했었는지 이 미젤 오레기온에서는 전용 스탠드, 이게 미젤 오레기온의 이 변형 후에 쓰이는 전용 스탠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끼웠었냐면 미젤 오레기온이 변형했다 치고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 가슴 쪽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무게중심이 딱 맞죠. 이 오레기온을 변형 후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뜨끔했었는지 좀 다급해 보이는 추가 옵션 파츠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쬐끄맣잖아요. 되게 그냥 선심 쓰듯이 하나 넣어준 겁니다. 뭐 이거를 넣어줬었는데 문제는 이 미젤 오레기온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파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안 끼워져요. 안 끼워집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이 엉덩이 쪽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스탠드가 호환 불가능하다는 점, 이거를 비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오레기온을 샀는데 전용 스탠드가 없어. 그렇지, 나에게는 미젤 오레기온이 있었어. 미젤 오레기온에게 부속되었던 스탠드를 사용하면 될 거야. 안 되잖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 키트를 1200엔으로 발매했어도 이건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여러모로 골치 아픈 부분이 좀 많은 키트지만 이 오레기온과 미젤 오레기온 둘 다 키트 라인업으로 내주었다는 것에서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하는 느낌이에요. 원작 애니메이션 팬분이시라면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LBX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는 오레기온의 리뷰였고요.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준비한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건프라와 믹스를 해볼 거예요. 네, 가보년 말띠 해고하니 풍운제기님을 모셔다가 커스터마이징 해보겠습니다. 풍운제기라고 해서 이름이 좀 멋있잖아, 뭘까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건담에 등장하는 MS이긴 MS라고 해야 될 거야. 아무튼 모빌 호스입니다. 모빌 호스. 이번 개조에 쓰일 기체 두 분이시고요.
먼저 말씀드린 이 HG 풍운제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 그리고 이프리트의 이펙트 파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프리트의 꼬리를 제가 빼놨습니다, 공간상. 자, 이프리트 꼬리. 이번 주는 좀 비교적 심플한 구성이죠. 워낙에 이 두 분이 한 덩치 하시는 분들이라 더 이상 다른 요소를 더하면은 좀 조잡해지지 않을까 해서 좀 절제해 봤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뭔가를 계속 띄우고 싶지만요. 이 불타는 커스터마이징 홈.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프리트의 꼬리를 제거해 놓은 상태죠. 개조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리 제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가차없이 풍운제기에 머리를, 뚜껑을 따줍니다. 이 부분은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폴리캡을 제거를 해서 이 조인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프리트는 상반신만 쓸 건데, 상반신은 그래서 허리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다리 부분 제거하실 때 이렇게 다리를 제거하셔도 되고, 조금 더 넉넉한 여유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리 부분만 완전히 제거해서 이 고관절만 준비한 뒤에 다시 결합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벌써 감이 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뒤에 파츠 또 빠지죠. 오늘은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를 리뷰해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리뷰를 먼저 해서 좀 대차게 한번 까인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파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했고요. 벌써 이렇게 모양새가 좀 나오는데, 좀 괴기스러운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꼬리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제 지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파츠를 여기저기 끼우면서 세력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텃세가.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허전하니까 이 이프리트의 이펙트 파츠를 풍운제기에 이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 부분에 원래 뭐를 끼워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즈가 맞으니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를 공간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워낙에 덩치가 커서, 자, 이걸 뒤쪽으로 좀 보내서 감상을 하도록 하죠. 이러면 나오려나? 높이를 좀 높여보죠. 워낙에 등치가 크셔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괴기스럽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괴물이 됐는데, 이거 덩치가 커서 걸렸어요 또. 자, 이 이프리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괴수였는데 말이죠. 사실 이번 개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도 모르는 이 프라를 인터넷에서 몇 번 구입을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건샵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벤트 광고를 봤는데, 이벤트 광고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었어요. 거기서는 이 풍운제기에 빌드 파이터즈의 엑스마오, 엑스마왕, 그 엑스마오의 상반신을 결합했더라고요. 그래서 LBX라고 안 될 거 있나 해서 이런 괴물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풍은제기의 머리 쪽 하단부에 끼워질 예정이었던 이 폴리캡, 이 폴리캡은 어느 건프라에나 거의 표준적으로 들어있는 폴리캡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모습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마개조가 가능할 듯해요. 이 풍운제기의 머리 쪽에는 말씀드렸듯이 HG 등급의 건담이라면은, 건담 계열이라면은 거의 다 끼울 수 있어요. 물론 허리 쪽에 조인트가 표준 조인트여야 되겠죠. 이것저것 다 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풍운제기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이미 이렇게 막강한 괴물을 한번 만들어 버렸는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마개조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레기온을 리뷰해드렸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좀 제값을 못하는 느낌이 강한 기트였는데 뭐 리뷰 내용에 제가 마냥 깎아내리는 내용만 있었던 것 같지만 워낙에 애니 본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LBX였기 때문에 원작 팬 여러분들이라면은 다 감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뭘 믿으라는 거야? 예, 다음 주에는 벡터를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벡터의 매뉴얼만 살짝 보도록 하죠. 벡터의 매뉴얼인데 공교롭게도 2주 연속으로 미제리 플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LBX를 맡게 되었어요. 상세 스펙, 메커니즘 등등 모든 데이터가 불명이라고 하는 아주 수수께끼에 휩싸인 LBX였죠. 이거를 LBX라고 말해야 될지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체이긴 한데 생김새부터 뭔가 좀 불길한 포스가 뿜어져 나오죠. 컬러링 등등 눈도 하나밖에 없고 무시무시한 도끼 들고 있고 이 한없이 악역스러운 포스를 키트판에서 어떻게 재현을 했을지 많은 기대 바랄게요. 지금까지 골판지정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참신하고 괴기스러운 마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